제가 콘솔 클리어라고 해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그 다음 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얘는 뭐죠? 중괄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쵸? 객체죠? 엄밀히 말하면. 객체입니다. 자, 근데 제가 1이라고 하면은 이 K라는 변수 안에는 값을 몇 개밖에 못 넣죠? 하나. 이렇게 하면요. 값 몇 개 넣을 수 있죠? 그쵸. 여러분 이거 속으시면 안 돼요. 자,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변수에는요. 값을 오직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이건 그냥 불변 법칙이에요. 법칙. 어쩔 수 없어요. 이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 변수 안에는 무조건 값이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 이렇게 한 머릿속에 박제를 해놓으세요. 하나밖에 못 넣는다. 이렇게.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꿨을 때 이전의 값은 어디로 가냐? 그냥 지워지는 거고 새로운 값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제가 여기에다가요. k.num1 하고 1 넣을게요. k.num2 자, num1도 num2도 변수 있죠? k 안에 속해 있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객체로 만들었더니 값이 몇 개가 나오죠? 2개가 나오죠? 그쵸? 이렇게 하면 숫자를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객체가 K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하려면은 우리가 약간 자료 구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만 외우세요. 원래 변수에는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 그래서 객체에는 사실 더 많은 값도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제가 지금 2개만 넣었을 뿐이지 어제 막 나이도 넣고 취미도 넣고 뭐 이름도 넣고 막 했었죠. 자기소개도 넣고 그쵸? 더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다? 변수에는 오직 하나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객체는 변수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돼요. 연결. 자기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같은 우리 왜 RC카 있죠? RC카를 우리가 막 손으로 움직이진 않죠? 리모컨 가지고 움직이죠? 똑같이 자기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주는 거지 이 객체 자체가 이 K 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객체 지향 언어는 무조건 다 이렇게 됩니다. 아마 자바도 그렇고 파이썬도 그럴 거예요.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변수에는 오직 값을 하나밖에 못 넣는다. 이것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무튼 이제 얼추얼추해서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객체 안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변수 안에 넣는 게 아니니까. 이거 빼먹었죠?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과연 제가 몇 개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그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한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숫자를 넣을 때 항상 해주는 게 뭐죠? 바로 변수 이름을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수 이름.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만들다가 갑자기 또 1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이거는 추가가 아니라 수정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수정으로.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 ages.age0 22 33까지 만들어 볼게요. 1, 2 이렇게.
그 다음 로그 ages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0부터 한 이유는 컴퓨터는 0부터 세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우리 영사는 없으니까 이제 0에 11, 1에 22, 2에 33 이렇게 넣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별로 뭐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저번에 개치했었던 거랑 똑같습니다. 아직 배열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앞으로도 이 나이를 계속 담으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담을까요? 그 다음은 대충 예상이 가죠? age 3에는 44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이 값을 담겠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편한 점.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숫자를 넣었을 때 내가 3번까지 넣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은 4번이겠구나 하면서 4로 지정을 하고 50으로 넣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코드를 조금 살펴본 다음에 내가 몇 가지 나이를 넣었는지 구분을 한 다음 그리고 나서 추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저는 그냥 얘가 알아서 66 넣으면 뭐 5번째, 77 넣으면 5번째, 6번째 이런 식으로 알아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뭐라 했죠? 중괄호? 맞습니다. 근데 이 중괄호를 이 자바스크립트 세상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그쵸? 객체라고 해요. 객체. 자, 이제부터 배열이라는 걸 할 건데 배열도요. 객체입니다. 객체. 근데 객체는 객체인데 지금 이런 거 있죠? 이런 일에 살짝 특화된 거예요. 객체랑 똑같긴 합니다. 한번 보세요. 얘를 잠깐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ages하고 이렇게 만들게요. 뭔가 비슷하죠? 자, 얘는 대괄호입니다. 대괄호는요. 배열 객체예요. 배열 객체. 이게 배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냥 객체를 만들겠다 하면은 이렇게 배열 객체를 만들겠다 하면 이렇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객체를 만들고 객체한테 값을 넣으려면 뭐 ages 0 이런 식으로 객체 이름 점 뭐 이름 점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근데 배열에 넣으려면요 조금 다릅니다. 배열에 넣는 방법은 push라는 함수를 써요. 그리고 11 이렇게 넣습니다. 자, 아직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시간 더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어떤가요? 대괄호 안에 11, 22, 33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얘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순서는 1번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0번부터 시작합니다. 왜냐? 컴퓨터는 0부터 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렇게 여러분 방이라고 생각하세요. 방. 그러니까 배열 객체라는 큰 호텔 안에 방이 3개가 있습니다. 각각 11, 22, 33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0호실, 1호실, 2호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0호실, 1호실, 2호실을 키값이라고 합니다. 키값. 그럼 얘는 뭐냐? 얘는 밸류 값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0번에는 이제 11이 들어있고 1번에는 22,
다음 2번에는 33. 여기는 키값, 여기는 밸류 값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키값을 얘 키값 맞거든요. 근데 배열에서는요. 키값이라고 안 하고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인덱스. 그래서 0번 인덱스에는 11이 들어있는 거고 1번 인덱스에는 22, 2번 인덱스에는 33. 물론 키값이라는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배열에서는 정확하게 인덱스라고 합니다. 인덱스. 자, 근데 잘 보시면요. 인덱스는 안 나오죠. 그쵸? 자, 이거 잠깐 주석 처리해놓고 객체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출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키값이에요. 이게 밸류값. 여기는 인덱스라고 안 합니다. 여기선 키값이라고 하고 이 배열에서는 인덱스라고 하고 자, 여기는 밸류값. 그래서 보면은 키값과 밸류값이 같이 나와요. 그런데 다시 배열로 돌아가 보면 ages라고 출력을 했을 때 밸류값만 나옵니다. 012가 안 보이죠? 그쵸? 원래 그래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얘만 찝죠? 어떻게 얘만 찝죠? 원래는 우리가 여기서 ages를 출력하고 싶으면요. 여기서 그러면 ag 0 이렇게 꺼내왔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이번엔 배열이에요. 배열. 배열에서 하나씩 꼽는 방법은 배열 객체 그러니까 이 배열 객체 호텔에 0번째 호실 손님만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열 안에 있는 0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에 있는 얘 불러오겠다. 하면 딱 얘만 불러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1로 하면 뭐 나온다? 20이 나오는 거고 2로 하면은 33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배열의 끝입니다. 배열은 뭐다? 자, 객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이 키값을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누가 지었죠? 제가 지었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제가 지은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배열은요. 키값이 무조건 숫자입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0, 1, 2부터 시작해서 이게 무조건 숫자로 차곡차곡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호실을 정해줘도 돼요. 에이지스 0번째 호실에는 11을 넣고 1번째 호실에는 22를 넣고 자 이게 자꾸 지워지는데 이제 스페이스바 누르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이 이유가 여러분이 이제 인서트 키를 눌러서 그래요. 이거 잘 보고 이제 쓰세요. 이거 인서트 키 잘 누르면 안 됩니다. 그럼 3번째 0이죠. 2번 호실은 33 넣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요런 게 있습니다. ages unshift 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다 5 이렇게 넣어볼게요. 5. 자, unshift라고 하고 5를 넣었더니 이 5가 맨 앞으로 갔죠. 그쵸? 이게 왜 그러냐면 얘는 새치기입니다. 새치기. 지금 이 5가 새치기를 해서 맨 앞으로 간 거예요. 다음 뒤로 넣는 거는 푸시, 이제 앞으로 넣는 거는 unshift 이렇게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다 하고 매스 스코어 라고 하고 스코어스 넣을게요. 여러 개가 들어갈 거니까. 다음 0번째
10을 넣고 다음 20 30 이렇게 넣을게요. 다음 저희 반에 지금 반 학생이 3명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3명. 한 명은 철수, 한 명은 영희, 한 명은 영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반에 지금 3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 더한 다음 3명 나누면은 반평균이 나오겠죠? 근데 나중에 철희가 한번 들어왔다고 해보겠습니다. 철희는 세 번째로 들어오겠죠? 세 번째로 들어오는데 점수를 80점을 맞았습니다. 80점. 그러면 반평균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귀찮죠? 그쵸?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하고 sum score 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sum score. 그리고 sum score에다가 뭘 하면 되냐면 얘네들을 다 더해요. 자, 조금 귀찮지만 한번 해볼게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좀 보기가 안 좋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console.log sum score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그러면 140 나왔죠? 그쵸? 근데 이거를 뭘로 나눠야 된다? 이제 평균 구하려면은 4명이니까 4로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우리 반평균이에요. 반평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또 전학을 오면은 여기도 추가해야겠지만 여기도 바꿔야겠죠? 왜냐? 이제 4명이 아니라 5명이 되니까. 그죠?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되는데 정말 고맙게도 이 배열 객체 안에는요. 함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렌스라는 함수예요. 렌스. 렌스가 뭐냐면 길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안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냐 그겁니다. 지금 4개 들어있으면 4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4개면 4, 5개면 5 이런 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다? 똑같이 반평균이 잘 나온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처리가 빠지면요. 당연히 여기도 빼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귀찮지 않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추가가 되면은 여기서도 그냥 계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빼면은 여기도 빼줘야 되고 이게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sum score를 0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폼은 돌릴 거예요.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어디까지? math score length까지 가면 되겠죠. i 뿔뿔 다음 console.log i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0부터 시작을 해서 length i 뿔뿔 자 0, 1, 2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 0은 요거니까 잠깐 주석처 내놓을게요. 0, 1, 2 그쵸? 0, 1, 2 잘 나오죠? 근데 잘 보세요. 지금 i를 출력하면요. 이게 배열의 키 값과 똑같다는 거 아시겠나요? 아시겠나요? 얘가 요거랑 똑같죠, 여러분? 그쵸? 제가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똑같이 012, 012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키 값과 밸류 값이 같이 나온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제가 처리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냐면 다시 처리가 다른 데로 전학 갔다가 우리 학교로 다시 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처리는 또 다른 이제 80점 맞을게요. 세 번째. 그럼 뭐다?
나중에 데이터를 추가해도 빼도 알아서 이게 조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이렇게. 근데 썸 스코어에다가 인덱스를 더해야 될까요? 이 키값? 아니죠. 이 점수를 더해야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어렵죠? 자, 제가 썸 스코어에다 지금 제가 구하려는 게 반평균이에요. 반평균. 근데 반평균은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이렇게 다 더하고 0, 1, 2, 3 더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 아이들 수만큼 나눠야지 평균이 나오죠.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자, 요거 없다 치고 아까 우리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이게 또 추가되면은 추가해줘야 되고 또 빼면은 또 빼줘야 되고 이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문을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0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인덱스부터 하려고 인덱스 번호부터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0, 1, 2 얘가 4니까 4 전까지만 가서 딱 4번 돕니다. 0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렌스가 지금 4입니다. 4. 우리 반은 4명 있잖아요. 네, 붙일까요? 이렇게 4명 있으니까.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하는 게 귀찮아서 포문을 돌렸습니다. 포문을 돌리면 무슨 장점이 있냐? 알아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서. 렌스만큼 돌아가니까 어차피. 이 빼면은 잘 빠지잖아요. 이렇게. 넣으면은 잘 넣어지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콘솔 로그에 이거 다시 주석 처리할게요. 헷갈리니까. 자, 요 인덱스 자꾸 키값, 인덱스 값 하니까 헷갈리죠? 인덱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요 인덱스 값 있죠? 인덱스 값 똑같죠? 0, 1, 2, 3 i는요. 인덱스 값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코어스의 i 하니까 뭐가 나온다? 밸류 값이 나온다. 이 값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sum score에다 더해야 되는 거는 인덱스 값인가요? 아니면 밸류 값인가요? 밸류 값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자, 답 나왔어요. 우리 왜 합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sum i 이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sum score에다가 i를 더하는 게 아니라 점수를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i랑 이렇게 매스 스코어의 i번째. 자, 이걸 지금 다 썸 값에다 더해준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하면요. 처음에 10 더하고 그 다음에 20 더하고 그 다음 30 더하고 그 다음 80 더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썸 스코어를 출력해보면 뭐가 나온다? 140 나오겠죠. 그거를 이 명수만큼 나눠주면 뭐가 된다? 우리 반 평균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뭐다? 나중에 영식이가 전화 옵니다. 영식이는 아주 자랑스럽게도 100점을 맞았대요. 수학 점수를. 수학 영재라서 1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추가하는 즉시 알아서 반영이 되죠. 왜 그러냐? 바로 렌스를 썼기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 때문에. 알아서 늘어나니까. 그거에 맞게끔 계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인수만큼 우리가 계속 조절을 해줬다면은 여기도 바꿔야 되고 여기도 바꿔야겠죠. 근데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귀찮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다. 근데 훨씬 편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반평균 내는 기능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해볼게요. 두고두고 쓰고 싶어요. 누구에게나 그냥 알아서 데이터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되게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얘는 빼도 되고. 그럼 딱 평균만 깔끔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게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냥 이거에 이거잖아요. sum 플러스 i 해가지고 이건 썸이고 해가지고 뭐 i 값 더하고 이거는 정해졌었죠? 5까지 해서 i는 1부터 5까지 해가지고 썸 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단지 배열을 좀 활용을 했을 뿐이지 이게 여러분이 아마 요거를 좀 하셨다면은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팁이에요, 팁. 여러분이 보통 함수를 만들어요. 함수를 만들 때 정말 함수부터 만들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떻게 만드냐면 함수부터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거 말고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설정 로그 해서 솔루션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솔루션이라는 함수에 인자로 저는 배열을 주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그 다음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평균값 20이죠. 이렇게. 그 다음 30이죠. 인가?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얘도 똑같이 90 다음 100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는 평균값이 190, 170 190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직 함수는 없습니다. 근데 함수는 있는 척 하면서 인자도 넘겨줬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콘솔 보면은 오류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지금.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 먼저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 먼저 쓰세요. 어차피 우리 출력해볼 거잖아요. 함수만 만들고 막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이걸 토대로 여러분이 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 이렇게. 근데 아직도 undefined라고 뜨죠? 안 되는 이유는 뭐다? 값을 넘겨주고 있는데 받을 데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array list라는 뜻의 arr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뭐다? 자, 우선은 오류는 없습니다. 오류는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총 합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썸이라는 거 만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된다? 리턴을 sum 나누기 arr.length 하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 개수만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게 4개가 들어오면은 4개, 3개 들어오면 3개 나눠야 되니까 렌스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면 된다? 자, 저는 포문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 하고 요거 문제 해줬어요. 그리고 안쪽 만드는 거예요. i는 0부터 시작해서 i가 arr.length까지 갈 때 동안 i 뿔뿔 이거 해주고 다음 sum 플러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봤던 거죠?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근데 한 가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원하는 값인가요? 아니죠. 이걸 뭘로 나눠야 되죠? arr에 i 번째를 해야겠죠. 더하는 거를. 인덱스 값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밸류 값을 더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함수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수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함수를 만들기까지 20분이 걸려도 돼요. 1시간이 걸려도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이 콘솔 먼저 깔아놓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뭘 했을 때 이게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줍니다. 자, 방금도 만약에 이거 없다 쳐볼게요. 이거 없고 나서 나 정말 완벽하게 만들었는걸? 하고 나서 출력해보면 뭐죠? 왜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다시 봐야 된대, 이거를. 그러니까 한 번 할 일을 두 번을 하게 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먼저 깔아놓고 얘가 나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때 동안, 그러니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내가 여기를 까먹었구나 하고 단번에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뭘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게 없었으니까 오류 나고 그럼 만들어주고 그 다음 매개 변수 잘 주고 이렇게. 그래서 뭘 몰라도 조금씩 전진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거죠. 자, 아무튼 배열은 정말 이게 끝입니다. 이건 약간 응용을 한 버전이고요. 사실 이것도 다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이렇게 조금 더 숫자에 특화된 녀석이다. 얘도 객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